지식의 놀이터다? 당신이 찾던 지식교양? 공평한 뉴스, 국민의 시선?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뉴스입니다. 네,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평구청 김우영 구청장님과 더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청장님, 두 번째 이렇게 만나뵙게 되는데요. 네. 오늘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. 네. 정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데 혹시 입문한 계기가 되게 특별하실 것 같아요. 제가 학생운동도 했었고 뭔가 사회 변화를 좀 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국회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선거도 상당히 깊이 연구하고 네. 또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네. 또 지역을 또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구청장까지 하게 되었어요. 네. 또 42살 좀 이른 나이에 구청장에 이렇게 역임하시게 그때 되셨는데. 저는 나이가 젊은 축은 되지만은 네. 어리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. 그렇죠. 출마할 때만 해도. 근데 당선되고 보니까 전국에서 최연소더라고요. 그렇게 이른 나이에 최연소 구청장님을 하셨단 말이에요. 네. 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저서하신 책 제목이 은평에 살고 싶은 202가지 이유라는 책이에요. 네. 어떤 이유들이 실려 있나요, 책에? 제가 이제 처음에 민선 5기 출마할 때 은평 주민들한테 나를 어떻게 소개할 건가. 근데 제가 뭐 별로 이렇게 드러낼 게 별로 없더라고요. 발상을 바꿨죠. 오히려 은평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한번 알아보자. 그래서 이제 은평구의 명물, 뭐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훈훈한 이야기 그런 걸 해서 이제 101가지를 처음엔 101가지를 썼어요. 원래 202가지 전에 101가지였죠. 네. 하필이면 왜 100가지가 아니고 101가지냐. 네. 근데 100이라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들어요. 거기 하나를 더 얹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해서 101가지. 그러네요. 그러면 이제 왜 202가지냐. 민선 5기 때는 101가지 하고 민선 6기 때는 두 번째니까 곱하기 2를 해서 2배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202가지 했죠. 스스로 은평구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키고자 저서했던 책이 아마 은평구에 살고 싶은 202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. 그 202가지 이유 중에 정말 손에 꼽아보고 싶은 대표적인 이유가 있나요? 수생력. 수생력이. 그거는 이제 옛날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 보셨어요? 네네, 봤습니다. 거기 이영애하고 유지태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 이영애, 유지태 할머니가 치매로 네네네. 이제 먼저 간 남편이 그 기차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는 장면이 그 수생역이었어요. 근데 그 아쉽게도 그 수생역, 옛날 수생역사가 사라지고 신청사가 들어왔어요. 그러나 이제 그 많은 사람에게 이 수색은 향수,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향수를 주는 곳이다.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실크로드의 미래가 담아져 있는 게 수생역이다. 그리고 아이들이요. 네, 우리 은평구는 신나는 애프터 센터라고 그 학교 갔다가 방과 후 교실을 오면 되게 신나는 그런 공간을 역촌동에 만들었거든요. 신나는 애프터 센터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는 마을 속 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에 갔다가 방과 후 교실 같은 거를 마을 사람들하고 해요. 예를 들면 우리 기자님도 미디어나 이런 쪽에 전문가시잖아요. 네네. 그러면 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 참여를 해서 아이들하고 살아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죠. 그럼 우리 구청에서 그 인건비, 보조교사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해줘요.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학교의 정규 교과가 아닌 뭐 놀이나 취미나 체험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가꾸는 어떤 신나는 애프터 센터 뭐 이런 게 아마
제가 생각하는 그 202가지 중에 두 번째, 두 가지가 아닌가. 네. 세간의 관심사이기도 하죠.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대사에 위촉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일이죠? 제가 강원도가 고향이에요. 네. 이제 도지사 최문순 지사 네. 네.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. 네. 근데 동계올림픽이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작년 올해 이제 여러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있었잖아요. 네. 우리나라가.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의 초점이 아직까지는 동계올림픽에 많이 가 있지 못하다. 이제 그래서 좀 더 그 서울 아닌, 그러니까 강원도 아닌 서울이나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에도 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 네. 그런 걸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, 뭐 어르신들이나 네. 청소년들, 장애인들 그런 분들에게 이 동계올림픽 관람권 이런 것들을 티켓을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네. 그런 분들한테 관람의 권리를 돌려드린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지자체장 중에 한 명으로서 여러 지자체에 네. 내년 동계올림픽의 티켓 구매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달라. 네. 네. 이런 걸 또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. 네. 실질적인 홍보 대사가 될 수 있겠네요. 그렇죠? 네.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맡게 되셨는데 앞으로의 또 포부나 계획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. 제 이제 임기가 1년 남았기 네. 때문에 1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벌어놨던 일들 네. 잘 마무리하고, 네.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 단위에서 생산하는 정책, 네.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, 네.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 대한민국의 변화, 발전에 좀 지방정부 출신들이 기여할 수 있는. 김우영 부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인가요? 뭐 정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수단이다라고 수단이다. 보이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가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 단위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단위까지 확장됐고, 지금은 이제 국가로부터 글로벌 단위로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관계를 맺다 보면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게 또 발생하잖아요. 그렇죠. 그걸 조정하는 역할이 정치예요. 갈등을 조정하는 네, 역할. 그렇죠.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한 운명으로서 글로벌 지구촌도 네, 다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협상하는 거죠. 서로 우리를 더 지속 가능하게,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뭔가, 그걸 끊임없이 탐구하는 일이다.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어요. 그렇죠.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보람도 찾고. 네,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상 은평구청 김우영 부총장님과 함께 진솔하고 또 깊숙한 정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